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제가 사투리 너무 많이 쓰는데요. 그래도 영어 잘하려고 노력한 것보다 이때까지 서울말 쓰려고 노력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잘 봐주세요. 오늘 제목은 별난 질문을 유도하는 교육이고 미국 교육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질문이 많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미국의 시험 위주 교육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 영재 교육과 대학 입시 현 실태 그리고 나서 시험 위주 교육하고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창의적 성공의 세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창의적 성공으로 발달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난 질문을 유도하는 교육이 창의적 원동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별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있었던 게 그냥 그게 상황이 별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5살 때 그 우리 집에 가수원을 했거든요. 사과나무가 많았는데 그 처음으로 사과가 열린 때가 내가 5살 때인데 그 큰 가수원에 사과가 2개 딱 열렸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게 익었다고 생각될 때 딱 따먹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닌데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따먹었다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여자애가 따먹으면은 사과가 그 한 해 걸러서 잘 되고 사과 농사가 남자애가 처음 따먹어야지만 매년마다 잘 된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럴까?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해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한 해는 막 홍수가 막 지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해는 뭐 가뭄이 너무 많이 들고 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도 한 번도 진짜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여자가 먹으면 사과나무가 사과가 안 달릴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서 1학년 때 가정선생님 그때 이제 가정 시험 점수를 내하고 어떤 애가 이렇게 매겼는데 그 선생님 도와준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애에 걔는 천애가 아니고 대구에서 온 애인데 그 엄마가 막 빼딱 구두 신고 다니는 근데 애 점수가 10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실수를 했겠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버릇없다고 그냥 이렇게 당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우리 동네에 같은 동네 집에서 가까이 살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선생님의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학생의 엄마가 참기름 한 병을 갖다 줘서 우리 며느리가 그 점수를 올려줬단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은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그래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죠.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와서는 조순현 선생님이나 손중달 선생님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학생을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그런 선생님 만나서 또 우리 조순현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동네 어른들 몇 번이나 방문해서 6번이나 방문하셔가지고는 제가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 애들 여자애들 다 공장 가는데 저는 그도
인문계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친구들, 대구의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촌에서 못 사는지 몰랐는데 대구에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촌의 사람들이 그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뭐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데도 뭐 잘 살지 않았잖아요. 촌에서 고생을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대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정말로 촌의 사람들이 못 살고 그리고 열심히만 하는 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질문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과외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외를 제가 많이 했는데 불법으로 그것도 웃기죠. 왜 과외가 불법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잣집 애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또 부잣집 애들이 좀 성공하기가 참 쉽구나 그런 것도 또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영어 교사가 됐거든요. 교사가 돼서 이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제가 겪었던 교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왜 뭔가를 바라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것도 바라시고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장 선생님 교감실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선생님 벌써는 이제 애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애보다는 막 티낸 아이 있잖아요. 웃기고 막 그런 애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 애들하고 또 더 친하게 지냈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이제 고대 대학원에 제일 처음에 다녔는데 그, 그 중에 그 대학원의 한 교수님, 나이 드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제가 이제 다른 대학원생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르게 뭐 입고 다니거나, 그게 하여튼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빨간 립스틱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대학원생이 안 갖고, 고급 술집 마담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뭐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고급 술집이라니까 좋지만 그래도 저는 왜 이제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 아빠가 치과 의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이제 뭐 숟가락 하나도 안 가져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 딱 해보니까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열쇠 세 개를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한지 우리 특히 저한테 구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친정 엄마한테 막 가난한 집안에 애를 며느리로 봐가 내가 수모를 당하고 산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좀 화병이 걸렸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했죠. 근데 미국 가서 이제 토런스 센터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환경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항상 이제 what is unusual about you? 그러니까 something unusual about you. 그러니까 이렇게 남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별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정말 웃기고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고 왜 항상 애들하고 그냥 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서도 또 이렇게 가이던스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뭘 배울 때도 한국에서 고대에서 박사할 때는 그 만약에 그 뭐 멀티플 인텔리전스나 석세스풀 인텔리전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외워서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거를 비평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도록 항상 그렇게 미국에서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서 또 비평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threshol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IQ하고 그 creativity 그 사이에 그 IQ 120가 이제 threshold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Q up to 120까지는 그러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리고 above IQ 120는 아무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크리에이티브 하려면 IQ가 120는 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노벨 수상자들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보면은 노벨 수상자 중에서
IQ가 높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비평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메타 애널리시스를 그러니까 1965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도까지 그 당시에 그 이제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Intelligence 있는 아티클을 다 찾아가지고 메타 애널리시스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IQ 120라는 그런 스트레스홀드가 없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인텔리전스 사이에 그 릴레이션십이 진짜로 위크한 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 게 뭐냐면은 그 동양 문화, 내가 잘 아는 동양 문화, 컨퓨시아니즘이죠, 유교주의.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창의적일 수도 있고 또 그 창의력이 죽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가 어떻게 창의력을 저해시키는지 그것도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남하고 다른 별난 질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 이제 교수가 됐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교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별난 질문을 하면 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다 관심 있고 남의 그런 유별난 질문 같은 그런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윌리엄 메리에 제가 교수가 됐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80년 됐는데요. 근데 거기는 또 되게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미국에서도 안에서도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맞는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남과 다른 그런 유별난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할 때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꼭 이제 한국하고 더 닮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에이티비티가 진짜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이제 그 내가 크리에이티비티 테스트를 토론스 테스트를 그 온라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아이 트래킹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그걸로 크리에이티브 테스트에 같이 넣게 한다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 DC에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윌리엄 마리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지금 수업하러 3시간 운전하러 가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거기서 떠나서 이제 이렇게 워싱턴 DC는 되게 이제 다이버스하고 모험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또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IQ하고 크리에이티브가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IQ가 높을수록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IQ 120까지. 근데 그러면은 플린 이펙트라고 이렇게 세상에 지금 막 every decade마다 IQ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IQ하고 크리에이티브가 똑같으면은 크리에이티비티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The Creativity Crisis 이제 2011년도에 제가 했는 거 그거에 이제 뉴스위크 커버지에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막 되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최근에 미국 최근 시험지 교육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육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점차 막 동양 교육처럼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시험이 우선이고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저소득 고소득 가정 학생 간의 점수 격차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이렇게 동양 국가들이 그러니까 피사 알죠? 피사나 뭐 다른 이제 인터내셔널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게 동양 국가는 완전 탑인데 아메리칸 라이크 주관도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동양 국가처럼 애들 막 시험을 많이 쳐가지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는 뭐 No Child Left Behind 하고 뭐 그렇게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게 No Child Left Behind NCLB거든요. 그게 통과되면서 2000년부터 진짜로 이제 그게 심하게 됐고 그리고 또 피사 그 인터내셔널 그 테스트 있잖아요. 그것도 또 200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학교나 학군 안에 이제 시험 점수, 시험 점수를 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학교에 애들 성적이, 그러니까 애들 그런 어떤 카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학교로 이제 많은 퍼센티지가 통과하는 학교 막 이제 보너스를 받고, 안 그러면 이제 정말로 뭐 성적이 안 좋은 학교는 막 학교 폐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학교 안에서나 학원에서 지금 뭐 시험 점수 조작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어떤 학생한테 그 포커스를 두느냐 하면은 그 커트라인 주위에 있는 애들 거기에만 정말 열심히 막 애우게 시켜가지고는 뭐 패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점수 높은 애들이나 점수 낮은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아예 신경을 또 안 쓰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낮은 애들 있죠. 그러니까 높은 애들은 잘 알아서 하잖아요, 또. 근데 낮은 애들은 그러니까 더욱 낮아진 저소득 가정 학생들 점수가 됐고요. 그다음 그 와중에 이제 테스팅 컴퍼니 있죠. 그런 데가 정말 지금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국회에서 막 라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테스트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SAT, ACT 뭐 해마다 학생들 더 많이 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별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도 그러니까 점수는 또 그렇다고 점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또 여전히 그러니까 국제시험 점수가 여전히 낮거든요. 보면 2015년대 피사 점수 랭킹을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일본이 제일 잘했죠. 그 다음에 한국이 10점 낮고, 그 다음에 중국이 5점 낮고, 그런데 하여튼 미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6나라 중에서 제일 낮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중국은 중국 있잖아요. 샘플링 할 때 그 학생들을 골고루 한 게 아니고 지금 좀 제일 잘 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드밴스 되고 테크놀로지 많은 그런 그러니까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더 높은 그런 점만 표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결과가 좀 신빙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재 교육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보면 영재 교육이 진짜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영재 교육에 이제 뽑히는 애들, 영재로 뽑히는 애들이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말 잘 듣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IQ 테스트하고 어치먼트 테스트 스코어로 애들을 뽑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뭐 별난 질문하고 그런 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제 창의적 위인으로 컸던 이런 애들, 별난 질문하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험 공부 포커스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 왕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 영재교육이 지금 한 개 더 문제는 전부 다가 그러니까 고소득 가정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인하고 동양인이 영재반에 영재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은데 그 대신에 백인 흑인이나 남미 히스패닉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이제 그런 저소득 가정 학생이 다른 특기에 주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시험에 자꾸 포커스를 하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러다가 이제 대학 입시 때는 또 희한한 게 인종별로 SAT 점수를 그러니까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히스패닉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면은 SAT에다 플러스 130점이 되거든요. 근데 흑인은 플러스 310점을 줘요, SAT에. 그런데 백인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근데 동양인은 마이너스 140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희한한 게, 가령 있잖아요. 동양인 애들이, 미국에 있는 동양인이, 어쨌든 동양인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잘 사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중에도 못 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놀고, 그럴 때, 그리고 친구 사귀고, 스포츠하고 이럴 때, 얘네들은 막 공부만 했는데,
이제 이게 뭐 140점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니까 그것도 좀 억울하죠. 그런데 시험하고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서로 관련이 돼 있을까요? 근데 창의적 사고를 근데 사람들은 이제 창의적 사고를 어쩌다가 이제 진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탁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창의적 사고의 그 기반이 뭐냐 하면은 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딱 하나에 누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 있죠. 거기를 10년 동안 어 이제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뭐 이해도 하고 그 knowledge나 스킬을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적용도 하고 하면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거기에서는 남보다 더 잘하는 딱 한 분야 있죠. 그러면 그걸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제너럴한 자신감이 아니고 스페시픽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자신감을 있죠, 그죠?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끈기도 더 있는 거이고 포기를 잘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분야 통달하려면은 이렇게 이해도 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만 시험은 적용보다는 이렇게 암기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그 호기심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호기심이 없으면 별난 질문도 안 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게 그 과목 어떤 걸 하든 간에 막 좋아한다거나 이제 패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패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창의적 윈이 되려면 뭐 하나를 정말로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엔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튀거나 독창적인 답은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이제 되게 나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도 시험을 치기 위해서 책이기 때문에 억지로 책 읽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책이 재미있어서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뭐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이제는 계속 읽죠.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싶으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근데 억지로 책 읽고 시험 위주로 책 읽으면 깊은 생각도 안 하죠. 그 책에 대해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을 자꾸 하면은 점수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양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동양 국가들이 컬렉티비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을 하는 것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600년대 당나라 때부터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됐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처음 하이스테이크 스탠다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가장 왜 있잖아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은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테스트를 하이스테이크스를 하거든요. 하이스테이크스고 그게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 요즘 하는 표준화 테스트 검사 있죠. 그죠? 그게 처음 원조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동양에서 이런 시험 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시험 잘 치고 이제 과거에 급제하면 완전 이래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계적 사고가 자꾸 생겨요. 위아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위아래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논쟁이나 그런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지위에서 아무나 다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높은 사람이 내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무시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왜 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을 잘 치면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나겠죠? 나는데 그게 정말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뭐 그런 애가 있으면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노력을 왜 누구나 다 노력을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불평등한 그런 여건이 있다는 그거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에도 SAT 그런 거 이렇게 연구조사한 거 보면은 잘 사는 집 애들이 왜 시험도 더 SAT를 많이 칠 수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쳐도 되죠. 그죠? 아니 그 뭐 대학 입시인데도 그 많이 쳐도 되죠. 그리고 또 뭐야 과외도 받죠. 그리고 또 SAT 전문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잘 사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창의 사고가 뭐냐 하면은 창의적 사고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한 분야를 통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틀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는 게 틀 안에서 한 분야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년 동안 그거 쌓은 그거 엑스퍼티지라고 하죠. 그죠? 그걸 믹스를 해가지고 틀박 이렇게 뭔가를 상상하게 합해가지고 뭐를 상상하게 되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유니크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쓸모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usefulness를 그러니까 비판적 생각을 해서 또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틀 사고 이걸 이제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넥팅 다 하는 거 있죠. 다른 거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거를 커넥트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테크놀로지하고 그런 아트 이런 걸 다 커넥트 해가지고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노베이션 창의적 성공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창의적 사고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크리에이티비티 크라이시스 스터디가 이제 2011년도에 나왔는데 그 표집 인원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almost 300,000 people이라고 하는데 그 보면 이제 그 틀박 그 사고 중에서 플루언시를 아이디어 많이 내는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90년대부터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유니크 이게 틀박 이게 틀박에 상상을 하는 그런 사고인데 그게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거는 이제 세틀 사고 일레보레이션 하는 건데 그거 막 연결하고 이렇게 뭐고 디테일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세세하게 뭐고 세분화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하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태도라는 걸 제가 얘기하겠는데 성격, 태도 이것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끝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있는 그 크라이시스 스터디를 업데이트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새로 이제 더 토런스 테스트가 이게 이제 토런스 테스트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토런스 테스트 노밍하는 그 자료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 했는데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그거니까 2008년도부터 17년도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세 개 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털박 사고, 세틀 사고, 창의적 태도 다 내려가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연령별로 구분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내려가는 데가 털박 사고, 상상력을 가장 감소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린애들 중에 창의력이 가장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 점수하고 창의력이 어디다 우리가 집중을 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게 제가 그랬죠. 공부 잘하는 거하고 창의력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시험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미국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4살부터 6살까지 교실 딱 가보면은 동양 교실하고 비슷해요. 이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놀고 뭐 이렇게 뭐 상상력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액티비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아카데믹스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시험 뭐라 하지 그거 워크시트 하는 거 그런 거 뭐 수련장 같은 거 그런 거 풀고 뭐 그런 거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생각할 시간이라든가 또 심심할 시간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애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말이에요. 공상이나 그러니까 틀박 사고를 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OECD가 피사 만든 OECD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뭘 만들었냐? 베이비 피사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피사는 15살짜리 애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5살에서 5살 반 애들을 위한 베이비 피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나오면은 또 이제 전 세계의 그 어린 애들까지 다 이제 비교가 되겠죠.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이게 딱 나오면 애들 점수가 나오면은 나라들은 애들 점수로 그 랭킹 있잖아요. 칸치 랭킹에 막 전부 다 막 나라마다 난리거든. 그래서 피사 샥이라고 하고 막 이제 나라마다 막. 근데 이제 애들까지 막 전부 다 막 공부 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차이력에 집중하고 유태인을 보세요. 유태인을 보면은 이 세계 인구의 0.2%가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야 돼요. 0.2%니까. 그런데 세계 창의적 성공의 그러니까 30에서 50%가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유태인에 대해 컨트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난번에 보면은 선거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위가 유태인이죠. 뭐 되게 인플루언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클린턴 대통령의 그치 사위도 또 유태인이죠. 그 다음에 또 러닝 메이트 거기 부통령 될 사람도 유태인이죠.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또 노벨 수상자도 거의 한 30% 정도가 전 세계 유태인이고 그렇죠. 근데 동양인을 보면은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이 돼요. 23.4%니까. 근데 노벨상 수상은 like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람들, 연구자들이 그 노벨상 수상은 IQ 때문에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태인들이 IQ가 높아서, 그렇게 노벨상 수상을 많지, 유태인 중에서. 근데 이렇게 제가 다시 보니까, 동양인하고 사람들이 안 비교했는데 내가 동양인하고 비교해보니까 동양인이 IQ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나 아니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조금 더 높아요. 1포인트 정도 더 높거든요. 에버리지가.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IQ가 이렇게 이런 노벨상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알겠죠. 그 어디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IQ 안 높은 사람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보면은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작년에 이제 책에 나왔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쓸 동안 10년 동안 밖에서 나가고 진짜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번도 안 자보고 진짜로 공부만 했거든요. 그것도 저는 재밌어가지고 했으니까 뭐 누구한테 얘기할 거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연구 그동안에 기존의 그런 연구들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보니까 이런 창의적 사고가 있으려면은 먼저 그 창의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게 창의적 성격이나 그 창의적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의적 성격이나 창의적인 태도를 만들려면 그런 창의적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농사꾼이니까 제가 그거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포로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 창의적 풍토하고 태도에는 4가지가 있거든요. 햇살, 비바람, 토양, 공간 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살은 이렇게 햇빛이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햇빛이 식물들이 햇빛을 향해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바람. 그러니까 비바람이 있으면 이제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그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토양은 이제 기름진 토양이란 말은 이렇게 오만 그런 엘리먼트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흙안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그러면 이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지 가지를 마음껏 뻗고 크게 자랄 수 있죠. 그지?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시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처음에 게 뭐냐 하면은 햇살 풍토가 뭐냐면 큰 꿈하고 격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큰 꿈이고 이제 또 따뜻하니까 격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의적 위인들 지금까지 보면은 다 어릴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어떤 한 계기가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창의적 위인 그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거를 들려주는 게 참 좋겠죠. 그다음에 호기심을 격려하려고 하면은 이제 아인슈타인 아버지가 아인슈타인한테 그 컴파스 그거를 준 것처럼 막 정말로 재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애를 어떤 걸 배우게 할 때 그걸 정말로 재미있게 소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책 읽는 재미를 일찍부터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책 읽는 재미. 공부를 위해서 책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있으려고 책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칠 때 항상 뭐를 가르칠 때 공만 가르치는 거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은 이제 호기심이 더 많아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 효도 하잖아요.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의 충성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고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이제 창의적 성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꿈을 크게 저 비현실적일 정도로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이 창의적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탈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꿈이 크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진짜 크게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왜 그러잖아요.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직업 잘 찾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 부각시켜달라고 하죠. 그죠? 뭐 그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고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조를 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살았지만 이상하게 이제 엄마가 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항상 내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뜻도 몰랐죠. 근데 그냥 항상 내가 나옴을 위해서 크게 살아야 되는구나. 빛하고 소금이 돼야 되는 이런 생각 항상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 그게 도움이 정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창의적 유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햇살 풍토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 안에서 그 어떤 이런 창의적 태도나 성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그 창의적 성공인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그런 캐릭터리스트를 다 서머라이즈 해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많고, 또 장난기가 많은 거예요. 장난기가 많고, 그 다음에 즉흥성이 있고, 또 에너제틱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열정이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피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사가 시험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비티까지 매저를 한다고 그래서 더 인기가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랭킹을 비교할 때 전부 다 시험 점수만 구분하지 지금 다른 거,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거, 그런 거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피사, 학생 설문조사 있죠. 그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애널라이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학생이 긍정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떻게 학생의 호기심을 격려를 많이 하는가,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항상 그렇다, 매 시간마다 그렇다, 이렇게 질문에는 있잖아요. 그 퍼센티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이 58.7%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근데 한국이 제일 낮아요. 햇살 풍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비바람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 목표를 주고 또 이제 실현이라는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왜 세계 각지에 쫓겨났죠. 맨날 이제 쫓겨나고 또 특히 유태인 학살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똘똘 뭉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시집에서 그냥 내가 편하게 잘 살아서 미국까지 도망 안 왔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자꾸 이제 고난을 당했으니까 제가 미국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교수 되자마자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갔으니까 우리 시어머님한테 내가 큰절을 하고 제가 감사를 드렸죠. 어머님께서 저를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뭐지 그거를 구박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런 진짜로 조기 이렇게 뭐야 강의하려면은 이렇게 많은 것을 겪어야 되겠죠. 근데 조기 실패라든가 그러니까 일찍 실패를 많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실패를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새로 재도전을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창의적 인물 그런 있잖아요. 뭐 위인들을 보면은 어릴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실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실패를 어떻게 이렇게 이겨냈고 또 어떻게 배워서 이제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보게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 한 분야에 집중을 하도록 하나에 뭘 잘하도록 그러니까 일찍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스스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 수 있도록 왜냐면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뭘 하고 나서 이제 뭘 잘한다, 뭘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뭘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끝내고 나서 이제는 뭐 이거 잘했냐 못했나 이게 성공할까 안 성공할까 생각하기 전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만드는 거마다 다 성공했는 것 같죠. 그런데 보면은 이 창의적 위인들이 막 누구보다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많이 이제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남한테 그 레코그나이즈 돼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창출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비바람 태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독립심이라든가 자제력이라든가 성실성, 자신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자기 장단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자신감. 그 다음 오뚜기 정신, 위험을 무릅쓰는 거, 그리고 끈질긴 거, 또 불확실한 거라도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달려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바람 풍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사 학생 설문을 제가 애널라이즈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강점하고 약점 학생의 강점 약점 지적해주고 목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네가 개선할 수 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중국, 일본, 독일보다는 높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토양 풍토인데 그렇잖아요. 기름진 토양은 뭐냐면 5만 개 다 있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그런 엘리먼트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경험하고 관점, 그 다음에 또 서로 협력하게 하는 거, 그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보고 듣도록 하고, 그 조기 직업을 일찍 가지게 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죠. 정말로 이제 일찍 직업을 많이 가지도록 애들이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팔리네이션이라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 창의적인 성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보면 뭐냐 하면은 그 협력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크로스 폴리네이션이. 왜냐하면 협력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일하다가 밤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다가 뭐 이야기 뭐 하다 보면 오늘 니 뭐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거 했나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결합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뭐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왜 아이디어를 좀 더 남의 의견을 들여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크로스플레이. 그러니까 나는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 협력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분야에 이제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크로스 팔리네이션 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같은 또래보다 전부 다 보니까 비또래 나이가 많거나 더 적거나 그런 사람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죠. 동양인들이 너무너무 경쟁 심리가 심하죠. 근데 경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같이 뭘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일을 해가지고 혼자 이제 그 한 곳에 뭘 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하고 같이 해가지고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노베이터를 보면은 아무도 혼자 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경쟁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크로스 폴리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풍토에 있으면은 이제 토양 태도가 생기는데 성격 태도가 생기는데 이게 열린 사고가 되고 그러니까 다문화적 관점 그러니까 한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여러 나라 관점을 다 생각하고 여러 문화를 관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이거는 멘토 영어로는 멘토인데 그 뭐냐 하면은 이제 창의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의 멘토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그러니까 보면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과학 예를 들자면 그죠? 이게 최소한 2명의 멘토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 그 전에 노벨 수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쇼컷 그러니까 지름길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멘토를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뭐냐 하면은 남의 조언을 수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또 보답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멘토드 에디튜드거든요. 그 다음에 복합적 사고는 이제 뭐고 양분론적이 아니고 흑백 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죠? 항상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 그레이 에리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수단성은 이제 뭐 어떤 주위에 있는 어떤 거를 리소스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고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사람 어떻게 잘 뭐고 일을 같이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엑스퍼티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사를 이용해서 봤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 한국 애를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물론 이제 등하교에 직업이 있는 학생 퍼센티지하고 또 협동심과 관련된 문항에 강하게 반대한 학생 퍼센티지인데 근데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그 15살짜리 피사 쳐는 한국 학생들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이게 가장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성공하는 거 있잖아요. 성공하는 것을 같이 기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심이 너무 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공간 풍토라고 이제 깊고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못 튀게 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창의력이 하려면 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시간이나 공간을 주고 근데 또 우리 말에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나게 둥글게 하고 안 튀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모난돌이 창의력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태인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렇게 어그리하는 것보다는 말 잘 듣거나 뭐 정리전도를 잘하거나 규칙이나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있죠. 그게 정말 중요시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풍토 안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 표현성이 생기고 또 동정심도 있고 자아성찰과 셀프 리플렉티브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 오토노미, 자기 혼자 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상하고 이게 튀는 기질 그 다음에 남녀 구분 막 이건 남자가 해야지 이건 여자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근위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성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피사 학생 설문조사를 내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또 한국이 이게 제일 낮아요. 뭐냐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막 반박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고 결론도 있잖아. 남이 내리는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실험해서 결론을 내리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미국의 창의력이 그래도 미국의 창의력이 계속 이제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높다 이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피사 reading, science, math score 있죠. 하고 창의력 그거하고는 반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사 스코어가 높은 나라에서는 동양인이 높죠. 근데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스코어는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그래도 창의력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거기에 피사 그 교사 설문조사를 MLI에서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경력이 짧고 젊은 교사일수록 이제 더 창의적 풍토를 덜 조성을 하는 거예요. 더 시험에 포커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년 뒤에 되면은 진짜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나 경력 있으신 분이 다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그 미국의 교사들도 다른 동양의 교사들하고처럼 이렇게 창의력을 별로 조성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왜 했죠. 별난 질문 이런 게 그 창의적인 원동력이 되는데, 근데 보면은 그리고 시련이나 집안 열등에서 집안이 막 유복하지 않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런 자기 환경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극복을 해가지고 어떤 별난 질문을 냈을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제 위대한 창의적 성공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자기가 뭐 정말 유복한 환경에서 더 부족할 게 없으니까 새로 뭔가를 만들려고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그 같은 경우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부모가 자기 버렸다는 거, 자기가 어답티드 된 거 있잖아요. 양자로 들어갔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열정의식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그 당시에 이 컴퓨터가 방만큼 다 컸거든요. 정말 컸는데 그 당시에 정말 얼토당토 않게 어떻게 생각을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그 컴퓨터가 정말 작게 만들어서 일상집마다 각 가정마다 가전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경우에도 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15살에 15살에 보면은 그 라이트빔 있죠. 그죠? 그 햇빛을 내가 타고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우스 아프리카 완전히 화이트가 컨트롤하는 컨트리였잖아요. 근데 그 화이트하고 블랙이 똑같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데모크라시를 만들 수 있을까? 마리 큐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자기 언니가 뭐 10살에 죽고 그러고 나서 또 엄마가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고칠 수가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는 고치는 것도 결핵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좋은 공기 마시고 막 그러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 큐리는 그때부터 기도 안 하고 이제 내가 공부해서 이거를 낫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걸 실제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별난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연구 결과 4가지 햇살, 비바람, 토양, 공간,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 거. 햇살은 큰 꿈과 격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내 가족을 떠나서 팔이 안으로 안 굽게 이제 남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바람은 구체적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실현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실현이나 실패가 있으면 그거에 배워야 되잖아요. 그 실현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은 다양한 경험과 관점 해가지고 많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하고 이렇게 크로스 폴리네이션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촌이 농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을 농사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이죠. 이렇게 그렇게 공간을 줘야 되죠. 혼자 있는 공간. 그러니까 깊고 남다르게 생각하는 자유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난도를 정맞게 하는 게 아니라 모난도를 기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적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창의적인 성공적 위인은 전부 다 이렇게
권위에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 어떤 관습이나 그런 그런 룰이라든가 그런 거를 퀘션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틀리게 보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고 정반대로 해서 이 세상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창의적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거를 해서 앞으로 창의적 위인이 정말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